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또 미소가 그냥 징글징글해요. 아니 좀 얼굴이 좀 풀렸죠. 네. 풀렸습니까? 네, 얼굴이 좀 풀렸죠. 네, 안승범 대표님이 이렇게 싱글싱글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표정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머리 정신 상태나 마음이 뭐가 화가 나 있거나 기분 이거는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니죠. 그냥 네. 무표정한 거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온하다는 거를 이제 평안하다. 네. 원래 뭐 태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 표정이었으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물론 이제 뭐 대화를 해서 즐거움이 막 쌓이면은 막 웃는데 네. 저도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나 뭐 밖에서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화가 나고 뭐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PD님 만나기 전에도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촬영을 이제 오동용 기자랑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맨날 왜 화가 나 있냐. 아니 저희 초기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표정이 굳혀지니까 네. 그거 일부러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웃는 얼굴을 일부러 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조카가 된다든지 뭐 이상하게 되는 거야. 더 이상해지는 거야. 어떤 좀 강압적이고 억지로 웃음을 이제 만드는 거. 아 억지로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자연스러워야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그냥 무표정은 저 양반 오늘 뭐 별일 없나 보다.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P8 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내년부터 들어오죠. 그렇죠. 원래는 올해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 훈련이 그러니까 완전히 항공 전단이죠. 예전에 지금 이제 해군 항공 사령부인데. 네. 이게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기존에 이제 P3C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타워 프로끼, 타워 프로끼의 모든 게 체제가 맞춰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제트 방식의 초계기, 해상 초계기에 대해서 이게 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이 밀렸죠. 네네. 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밀려가지고 뭐 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이제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2024년부터 이제 다 도입을 한다. 근데 현재 뭐 4호기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두 차례 나눠서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6대가 한 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대형길에서 한 두세 대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두 차례 나눠서 시차를 두고. 그럼 세 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6대가 기존에 P3C가 하는 일을 8대가 하는 일을 6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8대가 하는 일을. 네, 그만큼 효율성, 운영 성능이 되게 우수하다는 거죠, 상당히. 자, 그런데 이 P-8 해상 초계기 이 포세이돈이 때맞춰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이 핵탄도 미사일 전략 잠수함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척을 공개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사 평론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이제 프랑켄슈타인급 잠수함이 아니겠느냐. 아 누더기 아니냐? 누더기 잠수함. 그냥 뭐 억지로 결합한.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막 다 조각조각 어떻게 해가지고 억지로. 뚜껑 달고 앞에 목 치우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그 SSB 급 잠수함이 네네. 보유를 이제 하고 또 계속 후속을 만들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저희를 연안에서 몰래 발사할 수 있다. 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안 나와도 된다.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또 뭐 다른 군사 평론가 분들은 이제 이게 멀리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안 나와도 자기들 연안 뭐 원산 앞바다에 숨어서 쏘면은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다. 한두가 네네. 핵폭탄이면은 그냥 앉아서 당한다. 이제 그 걱정들을 이제 하셨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대응력은 빨리 갖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대응력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좀 그 해군 전력에 대해서는 항공모함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기 국방부 장관 지명된 지명이죠. 신원식 차기 국방장관 이분께서 지금 대한민국 항공모함 사업은 완전히 수장을 시키려고 하시고 그리고 핵 전략 이 잠수함 쪽으로 가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는 했죠. 네네. 모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했을 때 잠수함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다른 평론가들은 그래요. 뭘 모르는 소리다. SSN을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갖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연한 소리를 한다. 그냥 단지 저기서 팩트
새로운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 입장에서는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항공모함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연말에 가서 때려치우겠다는 거를 공식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사전에 밑밥을 까는 거고. 왜냐면 그 지명되기 전부터 육군 출신자 입장에서 이제 해군의 항공모함 사업은 불필요하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먼저 정부에서 이게 발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싫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사실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나 성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흘러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보면서 아니 핵잠수함, SSN도 지금 당장 취득하기,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항공모함 사업은 설사 현 정부에서 이걸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히 긴 롱텀 사업이고 2030년대 초중반에 가서 배가 나올까 말까 하니까. 네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잠수함, 대형 잠수함을 뭐 프랑켄슈타인급이라고 하지만은 급조해서 내놓는데 도대체 그러면 해군 자체의 그 대응력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 전력화하고 어떤 거를 제대로 감시, 로테이션 감시를 할 수 있는 거는 항공 세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항공모함이나 함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들을 이제 잘 안 해요. 그 해상 초계기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한마디는 해도 이게 아주 본격적인 대응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작년 하반기 기준에서 네. 우영우 수송기, 카이의 우영우 수송기가 앞으로 미래의 한국형 해상 초계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KF-11이나 FA-50을 봤을 때 수출 품목, 그다음에 우리 국산 항공기 개발, 또 큰 대형 항공기 이게 다 좋은데 당장 대응을 하려면은 그 전력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네.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본격적인 공격을 안 받은 거죠. 백령도 인근에 뭐 연평도 이런 공격은 있었어도 네. 우리가 수도 서울 중심으로 일반 재래식 공격을 받은 적이 없죠. 뭐 1, 2 사태, 그렇죠. 1, 2 사태 뭐 비정규전 그런 건 침투는 있었어도.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무사한 일,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미래에는 어떤 위협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저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 지금 등장한 잠수함을 대응하려면은 내년에 들어오고 이제 전력화 시킬 P8, 포세이돈뿐만 아니라 후속 전력이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보니까 네. 해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실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공모함 쪽 분야의 실무자들이 아니고 네. 잠수함 쪽 실무자들이 아니고 예,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자기들밖에 없다는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후속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도입 사업이나 이제 확보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네. 그게 MCX 소위 우영우 수송기를 개조한 해상 초계기가 꼭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제 개편되면서 숫자가 좀 줄었어요. 확보해야 되는 그 해상 초계기 숫자가. 불과 이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카이 중심으로 이제 그 홍보자를 낼 때 네. 35대 정도 얘기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 우영우 수송기가 이제 해상 초계기로 바뀌었을 때 그 정도는 팔 수 있다. 판매를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게 넓게 잡았죠. 상당히 자기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개발비를 타기 위해서 약간 부풀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조를 해보니까 네. 실무자들 해군 항공사령부에 소요를 내는 그 실무자들은 네. 이게 지금 해상 초계기가 기존의 터보프롭기가 아니고 제트기. 그리고 센서나 성능이 이제 전반적인 성능이 상당히 발전된 네. 그 제트화된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원래 2013년도 10년 전에 육항공 전단 그 시절에는 32대를 얘기했었어요. 아, 당시에 네, 해상 초계기 확보 숫자를. 그때도 물론 이제 포세이돈은 이제 포세이돈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뭐 32대도 아니고 35대도 아니고 현재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장기 소요 사업이나 뭐 중기 소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보니까 최적 27대. 27대. 네, 27대로 줄였습니다. 그럼 1차에서는 이 P8 포세이돈이 6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건 다 알려진 대로 네. 내년부터 이제 들어와서 두 차례 나눠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6대가 확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두 번째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2030년을 목표로 네. 9대. 9대. 예. 그럼 15대네요. 그러면 이제 왜 9대냐? 네. 실제 뭐 카이에서 발표한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2030년도면은 기존에 자기들이 그 업그레이드해서 납품한 P3CK 이게 다 도태시킬 시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공표된 그 시기가 워낙 그 노후화된 걸 갖다가 뜯어고쳤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구형이죠. 네, 뭐 저도 타봤는데 그 별로 좋은 비행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서는
자기들 업적을 높이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또 유튜브를 찍었더만요. 제가 그걸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 비행기 오래 못 씁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따로 있어요. 좋게 상당히 성실하게 개조를 해서 납품을 했다. 좋은 비행기다. 근데 그때까지 쓰면 끝이에요. 어차피 P3B 옛날 그 60년대 중반에 항공기를 다 썩은 비행기를 개조한 거기 때문에 센서는 좋은데 근데 그것도 현재로서 이제 구형화되고 있고 벌써 센서가 거기다 장착한 지가 15년, 13년 됐거든. 그래서 구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되면 나가줘야 돼요. 그 비행기 못 씁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해군항공사령부에서는 9대를 2차 사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2차에 이 P8 포세이돈 9대가 들어온다. 정확히는 이제 지금이 이게 경쟁 사업이니 뭐 이렇게 확보할 때, 획득할 때 절차가 있기 때문에 P8급이라고 하죠. P8급. 근데 그 현실적으로 우영우 수송기가 나와도 초도기가 나와도 이건 또 별도로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못 맞춰요. 이게 예정대로 내년, 내후년에 25년에 사업화가 돼도 예산을 준다 받는다 해도 5년 만에 한국형 힘들죠. 개조를 해서 한국 뭐 해상초객이 별도로 만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사업은 이제 P8급을 해서 9대. 그러면은 3차까지 있지 않습니까? 3차까지 있죠. 그럼 3차에서 나머지 12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영우 수송기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거의 뭐 2035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5년이죠. 그때는 이제 기존에 직도입한 P3C 8대를 이제 도태시키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P3C를. 그리고 저희가 또 엊그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이 F-16 전투기 구형이죠. A사 레이더가 장착되지 않은 거의 블록 30이죠. 이 전투기 F-16과 함께 나머지 군사 패키지 여기에 포함될 게 바로 이 P3C. 네, 맞습니다. 오라이온이 베트남에 이게 가게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 해군 항공이죠. 항공사령부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P3C를 다 도태시켰어요. 예비 비행대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일선 비행대가 있고 예비 비행대가 있는데 그 예비 비행대 마지막 대대도 지금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다 포세이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잘 이제 보관을 이제 하고 있죠. 잘 모셔다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상태가 좀 더 비행할 수 있는 걸 골라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은 지금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순서가 줄 수 있는 베트남 다음. 베트남 이제 순서가 다음이죠.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일단 그 훈련용 쌍발 터보프로기를 이제 공급해가지고 교육을 더 시켜서 그 다음에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베트남이 이제 우선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역 중국 바로 앞바다 해역을 감시를 이제 두 개국이 이제 평상시에 하는 거죠. 미국이 신경 안 쓸 때도 이제 감시를 시키려고 그래서 아마 P3C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제트와 P8급으로 다 넘어가야 되고. 그래야죠. 이제 계획이.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5년도 사업에는 소위 MCX를 한국형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게 충분히 거기에 경쟁을 해서 뭐 국내산을 쓰느냐, 해외 거를 도입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뭐 수산물 같으네요. 국내산이 좋은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 번째 그 도입 사업에는 충분히 MCX가 경쟁력이 이제 생기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뭐 딱 급하다고 해서 비행기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P8 포세이돈이 들어왔을 경우 2024년에 우선 3대가 들어오니까 내년에 일단 확정된 건 3대에서 4대. 그럼 북한 애들이 뭔 짓을 해도 다 이제 감시 체계가 근데 이제 항공기는 항공기는 이제 이거는 해상 초계기는 많을수록 좋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로테이션. 맞습니다. 계속. 중간 틈 없이 로테이션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 유지비나 비행시키고 뭐 승무원 양선 이런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띄워야 되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우선이 아니라 해상 초계기를 자주 수시로 항상 24시간 체제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능 항공기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게 방향이 일단 우선 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군 관련된 항공기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해군 관련된 어떤 사업에서는 이게 먼저 1차네요. 그래서 포세이돈급이 1차, 2차로 이제 되면은 3차에서는 국산으로 이제 대체를 이제 하면 할 수도 있다. 외국 거 안 사고 국내산으로 이제 국내산이죠. 국내산은 다 확인해야 돼요. 뭐 음식 먹을 때 확인. 그러니까 기술만 완벽하다면 뭐 국내산이 최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파생령 MCX 수송기의 파생령을 이제 우리가 받으려면은 그래도 10년은 줘야 돼요. 10년. 그러니까요. 10년은 기다려야 되고. 빨라야 2035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방송에 나가죠? 추석 기간? 이번 9월 안에 또 나가죠. 그리고 서울 아덱스가 10월 17일부터죠. 10월 17일이죠. 또 이제 이거를
접하시고 이제 보신 분 입장에서는 야 서울 아덱스 때 그 부스에다가 MCX 그 저기 해상 초계기 버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갖다 배치해. 쟤들 지금 또 헛소리 한다. 예. 쟤들 헛소리 했으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모형으로 보여줘야 돼. 카이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저번에 공개했던 모형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죠. 그다음 벽판에다가 그림 더 크게 확대해서 붙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카이 쪽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야 슈퍼소닉 TV의 힘이야. 걱정되는 게 우리 여기 출신 있잖아. 김대영 씨. 우리 둘이 얘기하고 저 헛소리 하래. 이제 직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만들어 크게 이제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왜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안 나오시냐. 그분도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글 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카이에 지금 직원인데 홍보실 직원인데. 예, 작년 1월인가요? 2월인가요? 지금 이제 2년 차죠. 예, 카이에 들어가셨죠. 예, 차장으로 이직하셨습니다.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그 본인께서 그 이제 이직하시면서 저를 여기다 꼽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출연하게 된 게 그 옛날에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동윤 기자 할 때는 뚱 해가지고 막 인상 쓰고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이제 왜 이렇게 웃고 방송 잘하냐고 바뀌었다고. 그게 이제 그 경과 과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를 여기다 딱 꽂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을 또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얘기한 게 이제 또 보신 입장에서는 야 쟤들 뭐야? 우리 사업 방해하는 거야? 또 이러면서 야 확대 그 사진 저번에 그 공개한 거 있지? 더 크게 해서 저 DX 때 썼던 거 그 원본 있지? 더 크게 해서 벽에다 붙여.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속된 말은 이제 깨갱해라 이제 그거지. 그리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딱 뭐 아덱스 딱 갔는데 진짜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모형도 크게 해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했다면 야 슈퍼소닉 TV가 한마디 했다고 카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카이가 이제 부스가 그 사진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밀려서 한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전에 비해서 제일 좋은 A급 자리가 아니라 원래 전면 자리 아니었습니까? 뭐 전에 A 플러스라면 지금 이제 A 마이너스 A 제로 자리로 좀 옮겼죠. 살짝 옮겼지. 그럼 그 다음이 현대로템입니까? 현대로템이 이제 넘버 2가 됐지. 그럼 넘버 3야 카이가? 제가 느끼는 게 그래 지금. 그 도면을 딱 보니까 그래요. 야 이게 2021년도만 해도 이게 딱 가면은 카이였는데 이쪽으로 밀렸더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띵 하고 그냥 들어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로템,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같이 있고 현대위아.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크게 좀 확대해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번에 주인공은 KF21뿐만 아니라 역시 MCX를 또 내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P-8 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1차로 2024년 내년부터 차례차례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 슈퍼소닉 TV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 후원을 이 티셔츠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굿즈도 만들고 했는데 뭐 이게 그냥 그러시면 밑에 나가는 이 계좌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